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12월 29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합니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용산에 있을 때는 대통령실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통령실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옮겨 보니까 여기가 대통령이 일할 장소가 아니구나.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걸로 봅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름 짓는 건데 아기가 3살 넘도록 이름도 붙여주지 않으니까 그 아기가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청와대는 그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천하제일복지라고. 정말 천하제일복지입니다. 340m 되는 북악산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지켜주고 앞으로 보면은 남쪽으로 내려다 보면은 저 멀리 남산도 보이고 서울 시내도 보이고 하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로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도 이전, 천도 이런 이야기 하면은 머리맡이 뒤숭숭 해가지고 악몽만 꾸고 국가 지도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사이 어제부터 이해운 쇼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이해운 쇼크라는 것은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의게인 노선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비호하고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민주당을 오히려 내란 선동으로 이렇게 몰고 하는 이런 노선을 걷고 있던 사람을 더구나 행정 경험, 경제 관련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여야 공이.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선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 이 글은 통상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갈 때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 소수 의견을 내는 글이 소중하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떤 사물을 한쪽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해운 전 의원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합니다. 거국 내각은 보통 정권 말기의 레임덕 국면에서 등장하는 유화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이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닫혀가기만 하면 작아지고 열면은 커진다는 이야기죠. 어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해운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일제 부역과 다름없다는 격한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탈영병의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여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낸 것은 요란했던 친일 청산의 산물이 아니라 도요타를 뛰어넘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약진 덕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요란하게 배신자로 낙인 찍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이 내놓는 경제 비전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을 겪는 동안 많은 이들이 고민했습니다. 저 사람을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이 나아졌는가? 내 삶이 나아졌는가? 보수 세력이 극우 노선을 걸으며 집권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 결국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보수 담론이 저급해진 원인은 상대를 감옥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검찰주의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니 결국 상대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만 몰두했고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남은 것은 저주뿐입니다. 상대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나아지겠습니까? 급기야 공식 토론장에는 내놓지도 못할 부정선거 주장을 유튜브에서 붙잡고 부흥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와신 상담이 무엇입니까? 오나라 왕 부차는 아버지의 은수를 갚겠다며 장작 더미 위에서 자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월나라 왕 구천을 무릎 꿇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내 자만했고 결국 오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월나라 왕 구천은 패배 후 슬개를 핥으며 치욕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복수심만 좇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며 인재를 모으고 실력을 길렀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부차를 이미 겪은 보수 진영이 아직도 복수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와신 상담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문제는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부상하여 지지층이 변하고 있는데도 기득권층은 여전히 1970년대의 언어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로는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평생 쌓아온 것을 내던진 채 화전민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본인의 소신과 대통령의 뜻이 충돌하면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훈 후보자께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소신대로 예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 소신을 받아들일 배포가 있느냐에 따라 이해훈 후보자의 이번 선택이 옳았는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논란을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낭비 재정을 막아내고 자신의 역량을 직접 증명해 보십시오. 반대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거나 그 정권에 부여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까워도 정치인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해훈 후보자를 향해 가차없는 비판을 퍼부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이 조선 수군을 무모하게 이끌어 7천량 해전에서 괴멸당했을 때 간신히 빠져나온 배 12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척이 올바른 지휘관을 만나 전략적 요충지인 명량 해협을 지켜내어 나라를 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의 배는 고작 3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척이라도 옳은 길목을 지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7척이라도 사지로 향하면 결국 전멸하고 맙니다. 개혁신당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보수의 근본부터 다시 세우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정당, 그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지금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은 주로 배신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배신론으로 이해훈 후보자를 공격해봤자 그게 보수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실력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기르려면은
문을 닫으면 안 되고 문을 열어야 된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새를 불릴 생각을 해야지 배신론으로 난도질을 해봤자 국민의 힘만 어렵게 되고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자신만만해진다는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